최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NYPD는 지난 23일 뉴욕 브롱크스에서 발생했던 인질 강도 사건에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원격 조종 모듈이 장착되어 원격 조종이 가능한 로봇견인 디지도그를 투입시켰다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의 상황도 탐지가 가능하고 현장이 얼마나 안전한지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경찰들의 안전 확보에 필수 요소가 된 디지도그인데요. 이미 NYPD는 폭탄 제거 등의 분야에서 디지도그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인질 사건에 새롭게 투입을 한 것이었죠. 5km 이상을 빠른 속도로 달리고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으며 고도의 AI를 탑재하여 단순히 본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로봇견은 다름 아닌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출시한 상품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현대차 그룹이 약 1조 원을 들여 지배 지분을 인수하였던 그 기업입니다. 현대차가 이 기업을 인수할 당시 자동차 회사가 대체 왜 이걸 인수하냐, 덤블링이나 할 줄 아는 로봇을 만들어서 나중에 현대 서커스단이나 만들겠다는 것이냐 라는 등의 조롱이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사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폭발 성장하고 있는 배달 산업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맡기 힘든 척박하고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 로봇들이 최적의 조건이라 선택받고 있죠. NYPD는 이번 인질극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무장기한과의 대치 현장에도 역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견을 투입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잠재 시장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차의 선견 지명에 놀라는 분석가들의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흉기차라며 쓴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에서도 역시 대부분의 자동차 소비자들은 현대차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성비 쓸만한 저가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죠. 하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세계 무대에서 현대차의 입지가 크게 격동되고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대차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모델들은 세계 자동차 시상식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의 TV가 일본의 브랜드보다 훨씬 싸구려 취급을 받았지만 어느새 삼성전자가 괄목할 만큼 성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브랜드로 성장한 것과 같은 이치이죠. LG전자 역시 세계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을 제치고 1위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로 올라선 것이 오늘날입니다. 현대차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속도에 발맞춰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밀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포르쉐는 빠르고 고급스러운 스포츠카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인터넷에 공개된 포르쉐와 제네시스의 대결은 세계 자동차 매니아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는데요. 도로 위를 달리던 한 촬영자가 찍은 블랙박스에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질 정도로 빠르게 미끄러져가는 포르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후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나타나더니 몇 초 만에 포르쉐를 따라잡는 모습도 찍혔죠. 한국 경찰은 지난해부터 제네시스 G70 3.3 터보 모델을 도로 위 암행 순찰차로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빠른 스포츠카라 할지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 제네시스 순찰차의 단속망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국차의 폭풍 성장은 일반 도로 위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핀란드 북부 로바니에미의 설원에서는 2021 WRC 시즌 북극 랠리 대회가 열렸는데요. 눈과 빙판으로 이루어진 이 트랙에서 현대차가 내보낸 선수들은 우승과 함께 더블 포디움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더블 포디움은 한 팀의 두 선수가 3인에 수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날 경기에 참여한 오트 타나기 1위, 티에리 누빌이 3위에 오른 것이었죠. 4위 역시 크레이그 브린 선수로 현대차의 레이싱카를 탑승한 선수였습니다. 이들이 운전한 모델은 i20 쿠페 WRC 경주차로 눈이 덮인 빙판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시속 121km, 최고 시속 190km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국은 미래차 시장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니,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걸 넘어서 지상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차에 대한 열렬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기차는 단연 테슬라입니다. 지금은 잠시 주가가 주저앉긴 했지만
테슬라는 페이스북을 제치고 미국 내 시가총액 5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덕분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아마존의 전 CEO 제프 베조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남자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테슬라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에 비해 허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개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들이 그렇듯이 단차와 마감의 문제는 끔찍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과거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러한 미국 자동차의 허점을 파고들어 완벽한 단차와 깔끔한 마감을 강점으로 내세워 세계 1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거듭났듯이 현재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은 테슬라보다 훨씬 뛰어난 자동차 제조 능력으로 테슬라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그러한 업체들 사이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죠.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의 70%는 모두 유럽으로 가고 있을 정도로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인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탄소 규제에 따른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장 빠른 지역이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야말로 차세대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하는데요. 최근 현대차에서 출시한 아이오닉 5는 유럽에서 하루 만에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폭스바겐 등의 기업이 안방 삼는 유럽 시장이지만 이곳은 현재 미국의 테슬라와 한국의 현대기아가 치열한 대격돌 양상을 빚을 경쟁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는 현대의 아이오닉 5는 1cm의 공간도 놓치지 않은 차라는 극찬을 받으며 아예 대놓고 테슬라보다 높게 평가하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론이 지속된다면 2025년부터 주요국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가 아예 추방되는 유럽 현지에서 테슬라가 아닌 한국의 전기차가 우세한 고지를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차세대 전기차 시장에서 아킬레스건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칩과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등 4개 분야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을 재검토하겠다 발표했는데요. 다른 모든 산업 분야보다 배터리만큼은 한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낙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인 IHS 마켓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1653만 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선 매년 413만 대 이상의 전기차가 판매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전기차 한 대당 60에서 80kWh의 배터리가 탑재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250에서 330GWh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국 내 반도체 기업과 대만의 TSMC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산업과 달리 배터리만큼은 미국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중국의 CATL을 제외하면 세계 배터리 시장은 모조리 한국이 지배하고 있고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테슬라마저 작년에 한국의 배터리 없이는 우리 비전을 달성하기 힘들다라며 사실상 한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인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용차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차에서 역시 한국의 독주가 예상됩니다. 현대차의 넥소는 이미 유럽의 그린앤캡으로부터 최고의 친환경차로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아이오닉, 2020년에는 코나가 유럽에서 최고의 친환경차로 인정받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수소차마저 이 지위를 얻음으로써 사실상 한국의 친환경차는 유럽에서 최고의 지위를 얻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죠. 또한 현대차는 얼마 전 SK그룹과 수소동맹을 공표했습니다. 미국의 수소기업 플러그파워가 SK의 투자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후 2배의 주가 폭등이 있었을 정도로 수소 인프라 산업에서 SK그룹의 입지는 제법 탄탄합니다. 이러한 SK그룹이 최고의 수소차를 만드는 현대차그룹과 손을 잡았으니 앞으로 한국이 수소 경제에서 얼마나 더 큰 초격차를 벌일지 알만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수소연료 전지를 생산하는 HTWO 광저우를 기공하기도 했습니다. 20만 7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설립된 이 공장은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 초 정부가 호주, 아랍에미리트 등 수소 생산 잠재력이 큰 국가들과 협력해 해외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거점을 마련하는 정책을 펼친 것을 보면 앞으로 이 모든 연결고리가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오직 그것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것만으로 산업을 일으켰지만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는 신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며
부가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